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도 질문이 왔네요. 이 게시물이고요. 최악의 개발자 회사 유형 4번 게시물에 요렇게 온 킴 데이비드님 이분이 이제 질문을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소프트웨어 관련한 영상들을 찾다가 보게 되었는데요. 정말 가슴에 확 와닿는 말만 해주셔서 이렇게 장문으로 질문을 남겨봅니다. 저는 팀노바 같은 학원이 있는지 몰랐기에 국비 지원으로 알아보고 있었는데요. 학원에서 상담받으면서 과연 6개월로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지만 학원 상담가들은 어차피 기술 배우고 가서 배우는 건 공통점이다 라고 말을 하시더군요. 틀린 말 아니죠. 늘 저런 식이야. 그러니까 상담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문제가 이제 그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지금 기존 교육업계를 까는 이유 중 하나가 일단 예를 들어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상담 전문 인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개발을 해봤다든지 사실 이게 다 자신의 어떤 미래를 걸고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걸고 하는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 전체를 걸고 물어보는 질문에 진지하게 전문가가 답변을 해줘도 모자랄 판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봐요. 근데 비전문가가 상담을 하는 거죠. 근데 왜 그럴까? 상담가에게 커미션이 가거든요. 그래서 그 커미션 때문에 그런 보험 같은 거죠. 보험에 가입시키면 그만큼의 돈을 얻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너무 오래된 프레임이에요. 아주 그래서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정작 강사가 직접 상담할 시간은 굉장히 적어요. 근데 중요한 건 강사의 프로필이 정말 왔다 갔다 해요. 어떤 경우는 뭐야 이 사람 그냥 강사만 한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현업의 경험이 없어. 근데 지금 국비 지원이든 뭐든 대부분 취업 목적으로 설립이 된 거거든요. 특히나 기술교육 쪽은 취업 목적으로 설립이 된 건데 현업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강사를 많이 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국비만 그런 게 아니고 일반 사설교육기관도 강사 프로필 자세히 구체적으로 안 올린다든지 잘 보면은 그럴듯하게 올려놨는데 잘 보면은 현업 경험이 아닌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그 학생들이 이걸 하게 되면 최소 몇 개월 이상을 하게 되고 아무 데서나 배우면 막 비슷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런 교육 쪽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팀노바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기존 교육을 많이 배워본 사람들이 많이 오고요. 국비 쪽에서도 많이 왔고 그리고 요즘은 사설에서도 많이 오더라고요. 그 전에 좀 뭔가 좀 아쉬워서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디서 왔지? 되게 유명 교육기관에서도 많이 오고요. 거기 이제 졸업했다가 취업을 하려고 해서 잘 안 돼서 제대로 배워보려고 온 사람도 있고 현업 개발자들은 3년차가 유난히 많이 와요. 3년차가 10명 이상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기류가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그 현업에서 있던 사람들이 조금 아쉬워서 공부를 추가로 하고 싶어서 오는 곳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그거죠. 일단은 뭐 잘하는 것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다 공개해버리니까 그래서 오는 건데 아무튼 그 얘긴 각설하고 일단 중요한 건 상담 인력 지금 이 상황에서 상담 인력들을 사용한다는 게 저는 되게 진짜 별로예요. 그러니까 그 상담 인력이 저희가 모든 강사들이 실제로 상담에 참여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프로 강사들 그리고 프로 개발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팀노바에서 일을 한다는 건 강사들이 강의만 할 수가 없어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개발을 다 해야 되고 그 사람 이름 걸고 하는 프로젝트가 다 있고요. 그래서 개발을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고 까다롭고 피곤하고 어렵고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팀노바만의 어떤 아이덴티티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강사들이 좀 고달픈 거죠. 힘들고.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고, 기계행한 팀장도 마찬가지고, 모든 강사들이 개발을 해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일단 중요한 건, 그 프로 개발자들을 양성한다는 건, 굉장히 가벼운 게 아니에요.
정말 업계에서 어설프게 데뷔했을 때 불쌍한 사람 되는 것이 진짜 정말 쉽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종종. 그래서 근데 김 데이비드님, 데이비드님이라고 할게요. 데이비드님은 그래도 굉장히 그래도 왜라는 질문을 해보신 게 굉장히 똑똑하신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질문 잘 안 하죠. 그러니까 학원에서 알아서 모든 걸 해주겠거니 생각을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해줘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교육기관 진짜 극소수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이유가 없죠. 왜냐면 주 목적이 돈을 버는 건데. 그 돈을 버는 것이기 때문에 상담사 아무나 써도 되고요. 더 무서운 게 뭐냐면 프로 개발자들이 특히나 프로 중에서도 좀 잘하는 개발자들이 학원을 만약에 많이 가고 이런다면 아마도 저렇게 못해요. 상담가들은 일반인입니다. 일반인들을 전문 개발 그 진로, 내가 봤을 때 학생보다 더 모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되게 저렇게 포괄적으로 얘기하죠. 그냥 기술 배워야 다 기술 배우는 건 공통이기 때문에 다 똑같아요. 막 이런 거죠. 그러면 괜히 한식 배우려고 막 그 명인들 찾아가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엄마한테 배우시면 됩니다. 학교 다닐 필요 없죠. 엄마한테 배우면 되는데. 엄마가 맛집 그 장인같이 뭐 잘하시는 분이면은 몰라도 엄마가 별로 음식을 맛있게 못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편차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전문가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닌데, 문제는 IT 업계에서는 제가 요새 진짜 놀라운 게, 정말 이 사람 뭐지? 이 사람 경험 없는데? 이 사람 프로 아닌데? 라는 사람들이 하긴 되게 오래전부터 그랬구나. 아주 오래전부터 프로가 아닌 사람들이 누군가를 가르치는 게 굉장히 아무렇지가 않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학생들은 비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이상하거든요. 저는 제가 창업하고서 이렇게 쉬운 업계였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프로 데뷔하는 사람들을 프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가르친다는 거 너무 웃긴데? 라는 생각을 계속 하는데도 아직까지도 아무렇지 않게 행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요, 마케팅을 많이 할수록 훨씬 이득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잘해도 그게 참 웃긴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잘하거든요. 팀노바 팀원들 정말 잘하는데도 물론 인정을 많이 받고 있어요. 요즘 굉장히 많이 추천도 많이 오고, 현업 개발자들이 추천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은 왜냐면 청강 오시는 분들에게 물어봐요. 혹시 뭐 여기 어떻게 오시게 됐어요? 물어보면 지인이 개발자가 있는데 개발자들이 추천하더라 라는 케이스가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기류가 달라지나? 막 이런 생각 드는데, 정말 모든 걸 공개한 팀노바는 지금까지 욕 존나 쳐먹고, 그리고 제가 상담해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해도 직접 해준다든지, 아니면 전화하시면은 태진 파트장이나 기갱현 팀장님이 직접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청강 오시면 실제 강사들, 그리고 프로 개발자인 강사들이 직접 모든 상담을 하거든요. 저희가 개발자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 오히려 저희는 뭐 사기다 뭐다, 결과 너무 좋으니까 사기다 뭐다 막 그런 소리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진짜 뻔뻔하게 사기치는 애들은 거의 그냥 조용히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거기 사기다라는 얘기 자체를 안 해요. 근데 뭐 강사가 학생이랑 별 차이 없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곳이 사기인데 왜 그러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너무 이게 울분이 있나? 이거 가지고 이렇게 길게 얘기하지? 그러니까 학원 상담가들이라고 표현하시는 게 맞아요. 저 사람들은 개발자 아닌 경우가 훨씬 많아요. 아니, 솔직히 개발자 있고 자기가 전문 기술 있고 강의할 정도 되는데 상담만 하겠어요? 그러니까 말은 되게 잘해요. 그리고 엄청 연락 되게 많이 올 거예요. 완전 베프지. 등록하기 전까지. 등록 끝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용조용. 왜냐면 제가 당해봐서 알아요. 제가 21살 때인가 되게 어렸을 때 병특 구해준다는 그 게임에 넘어가서 갔는데 나중에 4개월 교육받고 나니까 뭐랬는지 알아요? 그 강사가
강사가 아니에요. 그 상담해줬던 사람한테, 병특 나 교육 받았으니까 병특 회사 소개시켜달라고 그랬더니, 뭔가 학원이가 노하우가 있을 줄 알았죠. 그랬는데, 그때서야 학교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이 학교면 안 되는데? 이지랄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교육비 날리고 그냥 등쳐먹은 거죠. 근데 이거 동훈파트장도 같은 교육기관에도 그렇게 욕먹었었어요. 그래서 상처 되게 많은 상태로 돈 거의 한 1,000만 원 넘게, 1년 넘게 막 썼더라고요, 동훈파트장이. 그래서 동훈파트장 같은 경우 제가 이제 팀노바 처음에 1기 때 가르칠 때 내가 너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본다 라고 하고서 지금 동훈파트장 위치로 올라온 거예요. 지금은 개발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1년 다른 느낌. 근데 이런 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연 볼 때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뭐 당하시진 않았는데 막 가끔 막 구구절절이 막 이렇게 당한 친구들이 막 그런 사연 보낼 때 조금 마음이 많이 안 좋아요. 아직, 그러니까 근데 이게 전문 기술이다 보니까 이게 뭐 수학이나 뭐 영어처럼 잘하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많고 그런 기술이면은 사실은 이상한 데는 다 걸려요. 근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더 이런 싼마이 짓을 하기 참 좋은 것 같아요. 뭐 그 와중에 우리는 꿋꿋하게 실력으로 그리고 결과로 그냥 갈 생각입니다. 아무튼 쓸데없는 얘기 너무 많이 해서 미안하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국비지원 6개월 현장 일을 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지만 학원 상담원들은 어차피 기술을 배우고 가는 건 공통점이다 라고 말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그런가 보구나 하고 국비지원 카드도 신청하려고 준비 중이던 찰나에 맞아, 이렇게 많이 낚여 진짜. 이 채널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상들을 보면서 과연 국비지원의 학원들이 팀노바의 수료생 분들처럼 퀄리티 있게 수료시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 또한 들었습니다. 저는 현재 25살 고졸이고요. 여태 일하며 여행 다니며 살았습니다. 영국에서도 1년 정도 워홀을 했습니다. 워홀 그거 한 2년까지 된다 그랬던데 최근에 이제 효진이가 왔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거의 2년차 개발자가 돼가고 있는데 2기 초반에 왔던 친구요. 근데 지금 이제 워홀에 관심이 있다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글로벌 기업에 지금 최종 면접만 두고 있는데요. 글로벌 100대 기업 안에 있는 곳에 이직을 할 생각이 조금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친구들 이렇게 보면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영국 가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영국에서 면접 좀 봤는데 확실히 비자 문제가 좀 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 1년인가 봐요. 잘 몰라서 한 2년까지 된다는 얘기를 해주던데 효진이가. 아무튼 저는 아일랜드를 좀 추천해줬어요. 생각보다 글로벌 기업 본사들이 아일랜드에 많더라고요. 쓸데없는 얘기 미안하고요. 아무튼 이제 본격적으로 기술을 배워 취업을 하고 싶은 와중에 IT 쪽으로 흥미가 생겨서 준비하려고 합니다. 저같이 자격증도 없고 고졸인 사람도 지원 자격이 되는 건가요? 된다면 국비 지원은 취소하고 돈부터 모을 계획입니다. 질문이 길어 죄송합니다. 뭐 별로 안 길어요. 죄송 안 하셔도 돼요. 일단은 저희는 특별히 아무것도 안 보는데 고졸 좋아해요. 백수를 좋아해요. 백수. 그냥 공부만 올인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저희는 특별히 크게 가리지 않습니다. 자격증 100개를 따봐라. 그게 코딩 못하면 무슨 소용이에요, 개발자가. 제가 보통 자격증 따는 거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자격증 따는 거는 그 기술자랑 크게 저는 차이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고, 그 기술자는 기본적으로 저는 기술자라고 표현하는 것도 싫거든요. 개인적으로 이제 뭐 엔지니어냐 사이언티스트냐 라는 얘기가 분분한데 한 그 중간 영역에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연구 개발도 해야 되고 저는 아티스트적인 측면도 강하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창의성이 굉장히 중요한 분야라서 이 세 개를 같이 합쳐서 어우르는 단어 같은 게 없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냐면 어떤 코드를 짜내려 갈 때 그 개발자들이 생각하는 어떤 여러 가지 생각이 사실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도 있지만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창의적인 생각들이 들어요.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그걸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하나 만든다는 건 어떤 메시지를 하나 전달한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가치를 전달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극단성의 아름다움이 표현이 된다면 저는 그건 예술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니면 메시지가 명확하던지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 정도 이 얘기를 왜 했지 근데 아무튼 그런 정도라고 이제 보는데, 이런 개발자라는 직업이 기본적으로 일단은 시간이 좀 많아야 돼요. 왜냐면 다른 분야에 비해서 제가 고졸들 벌써 몇 명 취업시켰지? 거의 한 최근에 구직한 친구가 또 누가 있을까? 아무튼 근데 고졸들이 완전 하드캐리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하면 건용이 같은 경우는 연봉이 1년 만에 1000만원 넘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 블록체인 기업에 갔는데 비트코인 그 모바일 지갑 쪽에 연동이 안 되는 부분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 그거를 새로 만들었다라고 들었어요. 정확히 듣진 않았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회사에서 어떤 핵심 개발자가 돼가지고 건용이가 연봉이 1000만원 이상 오른 케이스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건용이랑 같은 회사 간 현준이 같은 경우도 거의 한 6, 700 넘게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 만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괴물들을 만든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고, 고졸 친구들이 진짜 뭐라 그래야 되지? 좀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 보면 평균치가 좀 떨어지는데, 예를 들면 뭐 대학 4년 공부한 친구들 아무래도 뭐 발표 스킬이라든지 아니면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책을 조금이라도 더 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책을 평소에 많이 읽고 막 이런 고졸들이 아닌 이상은 그 일반 4년제 친구들이 조금 더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공부를 더 오래 한 티가 나요. 이거는 선입견이에요.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모두 그렇다는 게 아니고, 어떤 용남이란 친구가 있는데, 용남 파트장 같은 고졸들은 또 장난 아니에요. 또 이런 애들은 기본 스킬이 되게 뛰어나요. 그런 친구들 제외하고 보편적으로. 그런데 근데 문제는 되게 무식하게 공부하는 애들 좋아하거든요, 저는. 왜냐면 대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다 몰라요. 근데 그거는 저 되게 똑똑한 편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똑똑하진 않지만 특히나 이쪽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제스처를 취해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삶을 설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최소한 경력 10년차까지는 알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특히나 고졸, 학력이 안 좋은 사람, 저도 디지털 대학교 출신이죠. 고졸들이 누구나 갈 수 있는 학교죠. 그런 그 학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이렇게 봤더니 보통 잘 되는 케이스들은 그냥 성실하게 하는 친구들이 잘 돼요. 그래서 저는 성실하게 좀 무식하게 공부하는 사람 좋아요. 방법은 제가 알려주면 되거든요. 방법은 제가 알려드릴 테니 성실하게만 해달라 그러면은 전혀 상관이 없을 거고요. 일단은 청강부터 해보시고요. 그리고 고졸인 사람도 지원 자격 전혀 상관없어요. 중졸도 상관없고요. 초졸도 상관없습니다. 저 자신 있어요. 초졸도 상관없고, 유졸은 뭐지? 유치원 졸업 막 이런 거? 학교 안 가도 돼. 아니 근데 한국어는 해야 돼. 제가 영어로는 수업이 안 돼요. 진짜 농담 아니에요. 자신 있어요. 그러니까 IT 업계가, 그러니까 진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옛날에 고등학생 때 제가 공부 좀 잘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상고긴 했는데 계속 전교 1등밖에 안 했어요. 근데 그때 이렇게 성적발로 해가지고 게임스쿨에서 고등학생 무료교육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10주년 기념해서. 근데 저는 게임스쿨이란 교육기관을 어렸을 때 제가 되게 존경하는 그런 게임 기획자 이원술 씨랑 또 막 아무튼 되게 어렸을 때 어린 마음에 되게 좋아했던 게임들이 있어요. 지금도 너무 한국 게임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임들인데, 그런 게임들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서, 만드신 분들 보면서 그런 사람들 어딜 나왔나 봤더니 뭐 게임스쿨에 뭐 이원술 씨가 뭐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정확한 팩트인지 모르겠어요. 손놀이 뭐 포 같은 사과 막 이런 거 만드신 분인데, 근데 그 게임을 너무 재밌게 해가지고 이렇게 너무 나도 그분처럼 되고 싶다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거길 나왔다는 얘기를 제가 얼핏 들어서 그 교육기관에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성적발로 들어갔는데, 문제는 들어갔더니 어떤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최종 학력이 중졸이에요. 근데 중졸인데 이 친구가 초졸인가 중졸인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중학교 중퇴 초졸인데,
얘는 군대 안 갔죠. 예, 핵심은 군대 안 갔는데 문제는 얘가 중학생 때부터 그 회사를 간 거예요. 그게 대박이에요. 중학생 때부터 회사를 가가지고 지금 아마 지금 제가 33이니까 그 당시 중2 땐가 중1 땐가부터 갔대요. 그러면은 거의 한 지금 경력이 한 20년 되지 않을까? 20년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요? 33세? 뭐 진짜 그게 가능했었어요. 그만큼 걔는 게임 회사 다녔어요. 그 친구가 액토즈가 아니고 그 뭐 성인용 게임 있었어요. 뭐 뭐지? A3였나? 뭐 그런 게임이 있었어요. 지금은 없나? 그런 게임 그거 천년이란 게임 있었어요. 세계 최초로 이렇게 사람 죽은 게임 있거든요. 그 게임 그걸로 유명해진 회사인데, 아무튼 그 게임 회사에서 중학생인데 기획자로 일을 하면서 경력도 쌓고 일도 하고 막 그런 와중에 게임스쿨에 들어온 케이스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친구를 보면 진짜 독특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렇게까지 이렇게 막 선입견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잘하면 돼요. 그러니까 좀 아주 일반적인 그런 어떤 저울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무게를 재가지고 이거를 계산을 하면 IT 업계는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되게 잘하면 돼요. 그래서 초졸이든 중졸이든 저는 자신 있다고 하는 게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근데 제가 다 해주는 게 아니고 본인이 무식하게 공부만 할 수 있으면 방법 같은 거나 뭐 취업하는 거나 뭐 이런 건 제가 다 도와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하나 디테일 있고 이유가 다 있어서 저 보통 응용 2단계에서 중도 포기한 친구들이 요새는 거의 없는데, 진짜 막 아프거나 돈 때문에 나가는 친구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요즘은 아예 기초 때 나가는 친구들은 나랑 좀 안 맞는구나 라든지, 아니면 좀 마음가짐이 좀 아쉽구나, 이런 친구들이 좀 많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을 제외하고, 왜냐면 그 친구들은 사실은 이걸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거니까 아예 처음 하는 친구들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 아니고 자기가 제대로 한다라고 하면은 보통은 한 응용 2단계까지 올라온 친구들은 거의 포기 확률이 없어서, 제가 좀 힘들긴 한데 그래도 하나하나 제가 다 알려주니까 이 친구들이 딱 눈이 반짝반짝 하면서 고졸인 사람들은 이래야 하는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단순히 온라인에서는 디테일하게까지는 이렇게 막 얘기 다 해주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제가 제 영상을 다시 안 보기 때문에 그냥 올려놓고 말기 때문에 질보단 양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는데, 왜냐면 제가 하는 말이 이렇게 준비가 많이 필요 없는 게 평소에 하는 그런 말들인데,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적나라하게까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뭐 노하우적인 측면도 있고, 그리고 워낙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좀 외부 교육기관에서 너무 저희를 자꾸 이렇게 따라해요. 그러니까 따라하는데 너무 그게 오래되고 너무 적나라하게 똑같이 따라하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많이 조사하는 것도 많이 느껴졌고요. 그래서 좀 말씀 못 드리는데, 아마 수업 때는 제가 되게 적나라하게 학생들한테 알려주는 편이에요. 그러면 이제 설득이 돼서 이제 열심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신뢰도가 쌓이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팀노바밖에 대안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너무 팀노바 자랑만 하게 됐는데 전혀 상관없습니다. 고졸이어도 상관없는데, 일단 청강 안 하셨으면 청강부터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셔도 저는 상관없고요. 그리고 영어를 좀 하시나요? 워홀을 좀 하셨으면 영어로 하시는 건데, 그러면 굉장히 긍정적일 것 같아요. 영어 잘하시면 도움 많이 되고요. 요즘 팀노바 친구들이 해외 기업 쪽이랑 좀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페이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이제 비자 문제가 좀 큰데, 비자 문제만 제외하면 거의 뭐 영어 되는 친구들은 해외 기업에서도 좀 이렇게 아직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신입 개발자들을 해외에서 이렇게 뽑는다? 아무리 잘해도 그건 진짜 좀 애매할 수 있거든요. 진짜 잘해. 엄청나게 막 유명한 프로젝트를 막 선도하고 막 이런 정도가 아니면 좀 힘들 수는 있는데, 경력이 2, 3년, 뭐 이렇게 3년 넘고 막 이렇게 되면 확실히 영어 되고, 뭐 비자 문제에 대해서 경력이 한 5년, 6년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더 그쪽에서 비자에 적극적으로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아니면 비자 문제만 크게 없으면은 거의 뭐 문제 없이 가는 추세인 것 같아요. 거의 그냥 막 뽑을 기세가 되게 많았어요. 2년차 효진이 얘기는 그랬어요. 영국에서. 아무튼 영어 잘하시면 전 세계 어디서든 갈 수 있고, 뭐 싱가포르에서 일을 하든 뭐 발리에서 일을 하든 뭐 홍콩에서 일을 하든 좀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이건 자세한 거는 나중에 이 주제 가지고 좀 도전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런 친구들의 소식이 나오면 한번 공유를 한번 해볼게요. 근데 좀 걸릴 거예요. 경력이 쌓이고 저는 좀 해외 기업에 도전하면 하는 걸 원하기 때문에. 아무튼 잡소리 좀 많이 했네요.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